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드디어 아류 논어 나무 심기가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3월 18일부터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저는 원래 이런 철학 쪽에 좀 관심이 많았고, 사실 법이라는 것도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고, 특히 동양 철학,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동양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화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런 뿌리, 동양인의 사고에 맞는 그런 철학적인 부분에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았고, 뭐 그런 유명한 책들 있잖아요. 논어, 뭐 장자, 도덕경, 책은담,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요. 제가 어떤 뭐 따로 철학 공부를 하거나 철학을 전공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제 나이가 30대 중반에 넘어서면서 제 인생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하죠. 30대가 시작되면서 사실 제 인생이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어요. 30살 즈음에. 그런데 이제 결혼과 함께 제 인생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다가 바닥을 찍게 되고, 그러면서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는 힘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제가 30대에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했을 때보다 그 지점을 돌파하고 훨씬 더 큰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를 이렇게 만든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여러 가지 고전들. 저는 고전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고전이라는 건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표현에 의하면 시간의 세례를 받아서 살아남은 것이에요. 그거는 이게 고전이니까 읽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 고전이 논어를 예로 들면 2500년 전에 쓰여진 이 책이 왜 지금까지 사랑을 받지? 왜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 답은 그냥 나옵니다. 왜? 논어에는 우리 사람, 인간에 대한,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고 사고가 바뀌어도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전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나이 46세 이르기까지 저한테 영향을 미친 많은 고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차차 드릴 거지만, 예를 들면 월든, 그 다음에 논어, 자유로부터의 도피, 재와 벌, 그런 것들이 제 의식 속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생각의 근거들을 만들어 주거든요. 생각의 자료.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이 내면에 나라는 우주가 있잖아요. 그 우주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근거들을 제시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전을 배우는 그런 컨텐츠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의 일환으로 고전과 관련된 책도 집필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논어예요. 아류 논어. 아류 논어는 여러분, 나 아자예요. 아, 류, 논, 아류 논어가 되는데요. 자, 아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나 아자예요. 류는 뭔가요? 류는요, 무슨 유파예요, 유파. 바람의 검심에 보면은 카미야 활심류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건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건법은 다양한 건법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나는, 나의 건법은 이런 거야. 나의 특징은 이런 거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만의 논어라는 거예요. 이게 나만의 논어가 뭐냐면요, 나의 삶,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의 삶에 녹여진 논어예요. 나의 삶에 녹여진. 그러니까 논어가 나의 삶과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 그리고 논어의 구절들이 어떻게 나의 삶에 이게 들어오는지. 그래서 결국은 아류, 나만의 논어를 만드는 것이 논어의 목표입니다. 논어는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막 정치 이야기하고요, 위정자들 막 이야기하고 조직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물론 그 전에는 뭐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나. 그리고 내 삶에 내가 연애를 해. 내 친구 관계에 뭐가 문제가 있어. 어떻게 해야 되지? 논어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연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논어에 답이 있다. 결혼을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결혼 생활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은데, 내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우. 그 방법이 논어에 녹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갖고 오느냐, 논어와 내 개인의 삶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그거에 저는 초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논어를 이렇게 이해하게 된 데는 이한호 선생님의 논어 수업을 듣고 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명쾌하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수업을 듣고 나서 제가 논어에 대한 각 문장이 비로소 의미가 명확해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 그럼 이 말이 내 삶에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그 40년에 제가 경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논어라는 도구, 명확한 도구를 통해서 내 삶에 접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것은 이 아류 논어는 뭐냐면 논어를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저는요, 결혼이나 이혼 상담,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상담을 하거든요. 뭐 진로 상담, 연애 상담, 여러 가지 고민, 뭐 자녀 문제, 그런 것 등 다양한 상담을 하는데, 그런 상담을 할 때요, 그냥 논어의 구절을 넣으면요, 대입하면요, 바로 해결이 되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명료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논어를 따로 읽고, 아, 그래, 좋은 말이야. 아, 이렇게 살아야지. 논어 따로. 그 다음에 내 삶에서 발생하는 갈등, 관계에서 오는 갈등 따로. 그게 아니라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선택은 어차피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택을 결국 내가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아류 논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습니다. 아류 논어 나무 심기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류 논어의 모든 것을 다루는 아류 논어 나무 가꾸기 프로젝트. 자, 제1장 1위편을 오픈합니다. 왜 나무 심기라고 표현을 했는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류 논어 나무 가꾸기. 논어를 삶의 무기로 삼아 나라는 나무를 가꾸세요. 논어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 장담합니다. 예, 저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원래부터 여러분의 것이었습니다. 그쵸? 더 이상 가스라이팅 핑계 대지 말고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에 힘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생각에 힘이 있나? 생각에 힘이 없이 생각을 당하는 걸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여기저기 기웃거리실 겁니까? 이제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으십시오. 2500년 전 공자의 지혜가 방황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명쾌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이게 논어와 내 삶이 접목되는 부분인 거죠. 나의 나무를 갈고 닦아 이립, 부록을 거쳐 지천명으로 성장하십시오. 나무를 심은 다음에는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거죠. 점점. 이게 성장이잖아요. 오로지 사리에 근거한 생각의 힘을 기르십시오. 사랑 아니고요. 우리는 사랑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뭘로 판단해야 돼요? 사리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리. 인생의 그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림 없는 강인한 정신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란 것은 원래 우리가 뭐 풍파라고 표현하면 안 좋은 것 같지만 원래 파도예요. 끊임없이 몰려오는 파도. 파도를 넘으면 또 파도가 나를 향해서 몰려오고요. 어떨 때는 나를 압도하는 막 큰 파도가 나를 향해서 오기도 하죠. 쓰나미가 몰려오기도 하고. 저는 인생의 쓰나미 직격탄을 맞고 그냥 이제 철퍼덕 곤두박질에 쳐져서 끝도 없는 심연의 나락으로 떨어지던 때가 있었죠. 근데 그게 인생이에요. 왜 나만 이래? 왜 내 인생만 이래?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첫 번째, 다른 사람도 그러고요. 왜 나만 그러지 않아요? 두 번째, 그게 인생입니다. 자, 이런 분들 주목해 주세요. 늘 생각을 당하는 사람.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이죠. 원인을 가스라이팅해서 찾는 사람. 이건 뭐예요? 원인을 다른 사람한테 찾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원인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잖아요. 내가 선택한 결과라니까요. 아, 나는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그거는 무책임한 말입니다, 여러분. 자, 주택 없는 사람 다 같은 사람이죠. 주변에 사기꾼이 들끓는다는 사람. 그러니까는 나는 괜찮은데, 나는 너무 괜찮은데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사기꾼이 많은 거야? 그러면서 세상을 욕하고. 자, 그런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음식에 파리가 꼬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음식이 썩은 음식인 거죠. 그러니까 또 뭐예요? 원인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왜 내 주변에만 파리가 꼬일까? 원인은 나한테 있다. 나답게 바로 서고 싶은 사람, 이제 이거랑 반대되는 사람들인 거죠. 부록하고 싶은 사람, 마흔 됐다고 부록하는 거 아닙니다. 배워야 부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고 싶은 사람, 주어진 길이 뭔지도 잘 모르시잖아요? 자, 일단 주어진 길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를 알면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다른 사람을 아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나에서 시작한다. 갑의 연애를 하고 싶은 사람, 맨날 의뢰 연애 하지 말고 어항에 맨날 들어가 있지 말고요. 어항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안 나오시는 건 또 역시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어항인 줄 알면서 안 나오시는 거잖아요. 아, 이거 어항인가? 제가 어장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100%입니다. 어장 관리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나오는 거죠. 왜? 어장이라도 좋으니까. 이렇게라도 볼 수 있으면. 라는 생각으로 안 나오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한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어장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선택해서.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 거짓말이죠. 나를 사랑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요. 정작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좋은 게 좋다는 사람, 화만 강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아실 거예요. 좋은 게 좋다는 사람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사람, 자식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인지. 자식은요, 이 학습이 된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조물주가 아닌데 내 아이를, 이 가능성이 무한한 아이를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거. 가능성은 이꼴 불안정한 거기 때문에 또 두렵거든요.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죠. 내가 이 아이를 책임져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것에서 두려워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을까? 그 고민하시는 분들, 결혼 잘하고 싶은 사람, 제가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라고 말씀드리는데 결혼은 신중하게 하고 이혼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매우 유익할 겁니다. 아주 명쾌한 기준을 세워줄 거예요. 그러면은 저하고 상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 이혼하실 수 있어요. 변호사 선임 안 하고요. 나홀로 소송하셔도 되거든요. 그래도 이제 가능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이혼하기 싫은 사람, 이 말은 뭐예요? 결혼 생활을 잘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혼 생활은 관계예요. 나와 너의 관계. 그러니까 내가 바로 서고 상대방도 바로 선 상태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결혼을 신중하게로 가야 되는 거죠. 결혼을 신중하게 하라라고 하면은 마치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또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이혼하기 싫으신 분들은요, 이 결혼 잘하고 싶다는 것과 동일한 말인데요. 결국은 배우셔야 돼요. 뭐를? 아류 논어를. 우울증의 터널에 빠진 사람, 제가 이제 우울증의 긴 터널에 빠졌었던 사람인데 물론 제가 이때는 논어를 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논어를 알았다면 터널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터널을 피했겠죠.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갑의 연애를 하고 싶은 사람 또 있네요. 사리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사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논어에서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호구 잡힌 사람 되게 많아요. 의외로. 이게 좋은 게 좋은 사람인 거죠. 좋은 게 좋다는 사람, 이 바로 호구 잡힌 사람인 거죠. 그리고 내 주변에 사기꾼에 들끓는 사람도 역시 호구 잡혀 있는 거고요. 멋있게 살고 싶은 사람,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이별을 힘들어하는 사람. 자, 우리 삶은요, 여러분 뭔가요? 우리 삶은 그냥 상실이에요. 상실의 연속이에요. 계속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 내가 상실되는 거.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별, 상실에 익숙해져야 돼요. 이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면요, 남녀 관계에서 이별을 못해서 정신이 나락으로 떨어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막 이상한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괴감을 느끼고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저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것이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별을 힘들어하는 사람. 그럼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사실 겁니까? 결국 내가 죽어가는 과정이 인생인데. 그래서 삶의 자세와 이건 연관이 되는데요. 어떤 자세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논어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아류 논어, 나무 가꾸기, 나무 심기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나무를 반드시 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전체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구상을 해봤어요. 자, 아류노너 나무 심기예요. 나무 심기. 제가 왜 나무 심기라고 했냐면요. 월든에 나온 말인데요. 소로 선생님께서 우리가 사과나무나 떡갈나무와 같은 속도로 성장할 수는 없다. 왜?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내 가슴 속에 있는 나무가 봄인데 나의 봄을 내 옆에 놈이 내 또래가 우리는 되게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40대 평균적인 삶은 여름이라고 해서 나는 아직 봄인데 내 나이는 40대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나무는 아직 봄인데 이걸 여름으로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계절을 봄인 계절을 강제로 여름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이냐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과나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우주에 나만의 나무를 심자. 근데 그냥 나무가 아니라 논어로 무장된 논어로 철저하게 관리받는 그런 나무를 심자는 의미에서 아류논어 나무 심기라고 제목을 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이 봄이면 내 나무도 봄이어야 돼요. 그것만 지켜진다면 우리 삶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멘붕이 오는 상태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우울증이 오냐면요. 내가 봄인데 여름으로 바꾸려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안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모습으로 있는 게 우울증이거든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나로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돌아가느냐? 돌아가게 해주는 거, 그게 아류노노인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나무를 잘 가꾸면 나는 성장하고요. 그게 성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성공한 삶이 아니고.
그래서 나무 심기라는 제목으로 지어봤고요. 자, 어떻게 될 거냐면요. 먼저 나무를, 뿌리를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뿌리에서 보면은, 뿌리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요. 이제 이거는 주체성이에요. 주체성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직은 고듬이에요. 고든 거. 그 다음에 이건 배워야 되죠.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나는 그런 거 다 알아. 나는 경험을 많이 해서 알아. 그러시는 분들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되게 오만한 거죠. 공자도 이 배우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하물며 우리들이야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삶을 살 것인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정은 바른 것. 이 바르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인생을 바르게 사는 거. 가슴에 바를 정자를 새기고 사십시오, 여러분. 이게 거짓말하지 말고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덕은요, 다음이죠. 나다운 거. 먼저 나다운 사람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역할. 아내다운 거, 남편다운 거, 부모다운 거, 자식다운 거. 그게 있는 거예요. 나다운 게 없이 역할이 있는 게 아니라 나다운 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역할이 있는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의지. 여기 하나가 빠졌는데요. 인이 빠졌어요. 인은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가지 요소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번에 오픈한 이립 수기편이. 이게 이제 지우학이죠. 지우학. 15세가 지우학이잖아요. 공자가 말하는. 배우는데 뜻을 두는 거. 무엇을 배운다? 이 7가지 요소를 배우는데 뜻을 두는 것이 지우학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는 무엇을 배우느냐? 그 다음에 이제 사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힘. 생각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잘 하지 못해요. 생각하는 힘이 매우 약해요. 그래서 생각하는 힘을 어떻게 하면 기를 것인지. 그 다음에 나한테 주어진 길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로 나아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지인. 여기까지가 이제 나예요, 나를 이제 충분히 알았죠. 나를 알고 다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알았으니까 이 기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인이 타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지인이죠.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거. 여기까지는 나를 알았으니까 이제 지인으로 넘어가는데 여기까지가 이립이에요. 이립이 뭐예요? 공자는 30이 이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서는 거. 나답게. 이 7가지 요소를 갈고 닦아서 나답게 바로 서는 게 이립이고 그게 바로 나를 제대로 아는 것이에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인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가지를 뻗어서 하나씩 성장해 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 타인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가족,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조직, 회사. 그렇게 뻗어 나가는 거죠. 관계들이. 그래서 각각의 관계를 어떻게 뻗어 나갈 것인가 그런 이제 문제가 되는데 중요한 건 뿌리예요. 뿌리만 잘 잡고 기둥, 나를 아는 것만 잘 되어 있으면 나머지 이것들은요. 여기서 나오는 거죠. 뿌리에서.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이걸 하지 않고 먼저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하는 가족이 우선이고 부부관계가 엉망이고 부부의 실질이 없어도 가정을 깨면 안 돼. 그게 바로 이거죠. 이게 없이 뿌리랑 기둥 없이 요것만 있는 거예요. 사상 누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없는데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없는데 조직이 있을 수 있나요? 이거 다 허상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잘 내리고 그 다음에 기둥을 잘 세우는 것이 더 먼저다. 당연한 거잖아요. 순서상. 그리고 이걸 전체로 보면요. 지우학했고 여기까지가 이립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여기가 관계를 맺는 단계가 저는 부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게 지천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부록만 해도 저는 대단히 성공한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록만 해도 나에서 이미 올라가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은 거거든요. 잘. 여기서 지천명이라는 건 이걸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를 갖고 나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좋지만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나에서 각각의 관계만 잘 맺어도 이미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죽죠. 그럼 내가 허구한 날 이 뿌리만 계속 내리고 있을 수는 없어요. 뿌리를 내렸으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고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논어에 이 시간에 관련된 개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란 개념과 합쳐서 이 하나의 나무를 여러분들 각각의 마음속에 심어 드릴 겁니다. 그게 아류 논어 나무 심기, 나무 가꾸기가 될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데 4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몸통을 세우는데 4개월. 그 다음에 이 지인, 상대방을 알아보는 거, 그게 4개월. 그 다음에 여기 관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거, 그것이 4개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16개월 코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 가장 중요한 뿌리 4개월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각각의 강의는 물론 제가 16개월 잡았지만 16개월보다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강의를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나무를 세우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해자스러운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신청하신 분들이 절대 후회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강의는 4개월간 진행이 될 거고요. 3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함께 논어를 공부할 겁니다. 언제 하느냐? 매주 토요일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 18일 날은 오리엔테이션이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같이 논어에 대한, 그러니까 아류 논어 나무 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이제 기본적인 강의에 임하는 자세, 행동 강령 그런 것들을 배울 예정이고요. 본격적인 강의는 그 다음 주인 3월 25일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논어의 문장은 총 108개를 같이 공부할 예정이고요. 4개월 동안 하는 강의다 보니까 토요일날 그 시간에 수업을 못 들을 수 있잖아요. 라이브 수업을.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VOD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VOD를 보시면서 같이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어를 중간중간에 이제 테스트를 볼 거예요. 퀴즈 같은 그런 식의 고사, 아류논어 고사, 아류논어 이해도 테스트, 그런 식의 우리가 레벨업을 할 수 있도록 복습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한 그런 시간도 중간중간에 가질 거거든요. 강의 중간중간에.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게임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성장해 가는 걸 내가 직접 느낄 수 있게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남녀노소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10대 주옥 같은 논어의 문장들로 논리적인 글쓰기를 배우세요. 우리가 10대는 이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대입 공부를 하는데 논리적인 사고력, 논리적인 글쓰기 바로 논어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대 공부는 이제 그만. 생각의 힘을 키워 삶의 무기를 장착하십시오. 매우 중요한 나이입니다. 20대 논어 하세요. 아류 논어 나무 심기가 가장 필요한, 가장 시작하기 적합한 나이입니다. 20대. 교양이에요, 교양. 교양 필수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30대. 지금은 결혼할 때가 아니라 나를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세우세요. 자, 30대. 이제 직장도 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실 거예요. 결혼 정년기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지금 결혼하실 때가 아니에요. 나 자신도 모르는 분들이 결혼이 웬 말입니까? 안 되고요. 결혼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 방법이 뭐예요? 아류 논어로 나무를 심으세요, 먼저. 그 다음에 아까 어디요? 지인의 단계. 여기는 돼야지 최소한. 그러니까 최소한 4개월, 8개월은 하시고 4개월, 12개월, 1년. 1년은 하시고 결혼하셔야 돼요. 제발.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제 말을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40대. 졸업하기 전에 먼저 일입을 하십시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40대가 되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모른다. 그런 분들은요. 빨리 아류논어 나무 심기를 통해서 나의 나무를 심으셔야 돼요. 늦지 않았습니다. 자꾸 부럭부럭 하지 마시고요. 일입부터 하고 나무부터 심기를 지우학부터 하셔야죠. 사실 50대 인생의 원숙기죠. 잃어버린 삶의 원동력을 찾으세요. 자, 이제 50쯤 되면 애매한 나이가 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려니까 늦은 것 같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이러고 살까? 절대 안 되고요.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잃어버린 삶의 원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아류논어에 답이 있습니다. 아류논어 나무를 심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잊고 살았던 것들, 나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십시오. 자, 60대 나의 삶과 논어가 만나 사람으로서 품격을 높이세요. 자, 이제 60대가 되면요. 논어를 배우지 않았어도요. 경험이 쌓여 있죠. 근데 여전히 그 경험들은요. 이례적인 거예요. 우리는 경험으로 배울 수 없어요. 경험은 상황이 변하면 나는 또다시 그걸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선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류논어 나무를 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했던 그런 경험들이 아류 노노와 합쳐져서 남들보다 20대에 경험이 없는 20대보다 더 빠른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60대. 목표는 뭐예요? 사람으로서 품격을 높이는 거예요. 기품, 매력. 이제는 매력을 발산해야 되잖아요. 매력은 나이가 들면서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멋있는 사람은 매력이 되는 거고, 그게 거지 같은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쓰레기가 되는 거죠. 나의 매력, 내가 찾지 못한, 내가 발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매력을 이제는 바깥으로 드러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아류 노노 나무 심기를 통해서. 70대, 인생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성장하셔야 돼요. 70대, 늦었나요? 늦지 않았죠. 내가 내일 죽더라도 나는 지금 오늘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는 순간 행복할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느냐, 성장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류노노 나무 심기, 1위편, 수기, 108개 문장 4개월 하는 것은요, 2월 22일부터 3월 17일까지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느냐? 제가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 거거든요. 거기다가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류노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비용이 발생하는 강의예요. 충분히 그 비용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면요, 이제 4개월 강의를 신청을 하시면 제가 굿즈를 드릴 거거든요. 아류노노 굿즈.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은 너무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를 너무 크게 하시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노너와 연관된 가장 노너다운 굿즈를 제작해서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에게 모두 드릴 겁니다. 그리고 교재는요, 그 워크북을 우편으로 발송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18일까지 신청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 이후에는 신청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편 발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월 18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워크북에는요, 논어 문장과 뜻이 있고요.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강의를 듣고 저랑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논어 문장에서 생각할 점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워크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것도 아류노노 나무 심기의 일환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아류노노 나무 심기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되실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적 없다라고 하신 분들도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런 날이 꼭 올 겁니다. 내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이대로 무너져 내릴 것이냐, 아니면 이걸 계기로 삼아서 큰 성장으로 나아갈 것이냐 라는 선택의 기로에 있게 되실 건데요. 그때 여러분이 가슴속에 나무를 심었다면, 아류노노 나무를 심었다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나무를 심고 갖고 나가고 계시다면 제가 겪었던 그런 생사의 갈림길, 죽음까지 생각할 만큼 힘든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 왜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은요, 모든 어려움은요, 관계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결국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끊을 것이냐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있다면 나를 죽음으로 내모는, 나를 사지로 내모는 그런 사람과는 애초에 관계를 맺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류노노 나무 심기를 여러분들에게 강추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논어를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는 논어를 배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논어의 구절이 내 삶에 어떻게 구현이 되고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논어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으시거나 논어를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맞지 않는 강의입니다. 뭐든지 처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깊잖아요. 처음을 함께 한다는 거 굉장히 설레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변호사의 첫 번째 아류노노 나무 심기 프로젝트, 그 처음을 저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